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차의 불편한 진실 네 번째로 산화와 발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이차의 산화와 발효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이차를 생산할 뿐 과학자가 아니라서 세밀한 분석은 어렵고, 사실 영어로 각종 원소 기호들이 명명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열하기도 솔직히 벅찹니다. 그러나 보이차를 이해하기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에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생물학을 전공하시고 중국에서 관련 업종에 오래도록 종사하신 진재형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중국 명차 이야기라는 코너를 두고 여러 가지 차에 관한 좋은 자료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그분이 운남에 한번 몇 번 내려와서 저하고 이런저런 보이차 생산된 자산 계획도 하고 하면서 많은 토론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화 발효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내용들을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그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산화 발효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산화 발효에 관여하는 몇 가지 중요 단어들을 제가 네이버 파든에서 발췌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인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효소라는 게 먼저 있죠. 효소라는 건 각종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거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즉 단백질로 만들어진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효소는 특정 온도 범위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합니다. 보통은 35도에서 45도 사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활성이 가장 크고 온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오히려 활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게 효소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생물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물,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곰팡이, 세균, 효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모라는 건 보통 미생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화라는 건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서 변화하는 걸 다 산화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산화의 한 범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발효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발효라는 건 효소작용에 의해서 유기물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대사 과정을 발효라고 합니다. 효소가 자신의 효소를 이용해서 부업을 한 결과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정의는 네이버 사전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차를 만들면서 알아야 할 내용들만 간단히 간추려 본 것입니다. 보이상차는 차액 속에 함유된 성분, 그러니까 페놀 옥시다젠이란 산화 효소에 의해서 산화되어서 황색을 내는 베아플라빈이라는 것이 있고, 적색의 베아루비킨 등으로 표현합니다. 차나무에 찻잎이 매달려 있을 때는 찻잎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폴리페놀과 역시 찻잎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는 세포막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체육과 위조 유년 과정에서 세포막이 깨지면서 두 성분은 만나게 되고 산소와 접촉하여서 산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찻잎을 살청 등으로 열처리를 하게 되면 산화효소는 비활성 상태, 즉 존재하지만 활동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살청의 온도를, 소토의 온도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사실 소토의 온도가 아니라 찻잎의 온도보다
80도 이상이 되어야만 효소가 기활성 상태에 빠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들은 이미 완성된 차들입니다. 보이차도 다른 대부분의 차들과 마찬가지로 살충과 세충, 건조를 통해 생산된 차입니다. 즉 효소를 비활성되게 하여서 완성된 차입니다. 또한 출시된 이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대부분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된 보이차의 대부분은 변화를 차단한 상태의 차, 즉 산화와 발효의 여지를 차단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차류를 제외한 녹차나 백차, 황차, 청차, 홍차 등 대부분의 차들은 오랫동안 출시 후에 산화와 발효가 다시 진행되면 변질된 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뭐 이런 기타 차들도 보이차가 노차의 가치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런 뭐 백차도 노차 개념이 형성되고 오룡차도 뭐 그렇게 노차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차에 있어서 산화와 발효 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보이차는 뭐 분명히 미생물이 작용하는 발효라는 과정을 그러니까 보이숙차를 말합니다. 보이숙차는 분명히 미생물이 작용해서 생산하는 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건조 과정을 통해서 잔존하는 미생물의 대부분을 제거하고 또 포장하여 출시한 차입니다. 위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보이차 또한 다른 차들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었기에 변화하면 변질된 차가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보이차의 경우 월진월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해차보다 오히려 세월이 경과하여서 맛과 향기가 완전히 달라진 노차의 가치가 현재 시장의 정점에 있습니다. 일단 완성되어 출시된 차지만 세월과 더불어서 새로운 맛으로 다시 태어난 차가 더욱 가치 있는 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른 차와 달리 처음으로 보이차에서 노차의 가치가 형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차의 생산 과정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차는 큰 틀에서 다른 차들과 가공 방식이 비슷하지만 제 생각에 마지막에 건조를 햇볕으로 하는 세층이란 독특한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비어져 나온 차의 성분들과 햇볕이 만나면서 이루어낸 조화가 태양미라는 독특한 맛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보이차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과학적 설명을 보태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이차는 포장 방식도 죽피, 그러니까 대나무 껍질이죠. 죽피를 사용하여 지역에 따른 보관하는 방식, 공용하는 계층도 조금씩 다른 차였음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홍풍 등 고온과 습한 환경 속에서 보관된 노차는 대부분 백상이라고 그러죠. 하얀색 어떤 곰팡이가 남긴 흔적인데 백상 등 미생물이 작용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백상의 흔적이 있다는 건 미생물이 일단 작용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된 모든 차는 느리게 자동 산화합니다. 그러나 보이차는 녹차, 홍차 등과 달리 죽비통이라고 그러죠. 죽비통이나 노선한 종이 구성이어서 외부의 간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타 차에 비해서 자동 산화의 속도는 약간 빠를 수 있습니다. 자동 산화라는 건 미생물의 작용이 아니고 속도와 열에 의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미생물이 작용하여 발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있으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차는 외부의 간섭이 용이하기에 산화도 촉진될 수 있고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발효도 일부 진행될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